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령어를 3개를 할 거예요. 3개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령어 구성이 같아요. 이제 스트레치, 스케일, 로테이트 이렇게 할 건데, 그 스트레치만 약간의 변수가 있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치요? 네. 아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ROTATE, 그 다음에 SCALE, 스케일, STRETCH,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ROTATE,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각도를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대신 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면상에 항상 보면 로테이트 맞추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딱 라인이 있으면 여기 있는 객체를 지금 여기서부터 있는 객체, 여기 이 객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릴 때는 요거 각도를 줘야 되는데, 요 각도를 줘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의 중요한 점은 요 기준점을 잡는 거. 요 기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객체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CAD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객체를 ROTATE. 저는 일단은 다 보여드리고 나서 이 명령어 끝에쯤 이제 이 강의 끝날 때쯤 해서 단축키 만드는 것까지 해서 단축키 만드는 게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로 이렇게 할게요. 로테이트 하면 이제 객체 선택 나오니까 이 선택을 해주시고, 기준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요 점 기준으로 어떻게 바꾸겠냐, F8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 지금 포인트 여기 잡힌 거, 요거 기준으로만 움직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 상대좌표, 극좌표 막 이거 다 배웠잖아요. ROTATE, 여기서 END,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각도 45도 엔터 치면 이렇게 각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애매한 각도, 지금 요 객체를 요 각도에다 맞춘다, 이런 거 할 때는 참조라는 게 있어요. ROTATE 해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은 요 라인에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 잡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옵션으로 복사 참조 나오잖아요. 여기서 참조 R 치고 엔터 치고, 처음에 여기 요렇게 생긴 애를 여기다 맞춘다. 이렇게. 그 엔드 포인트, N이 있었군요. 네, NEA 쳤습니다. 네. 그래서 ROTATE 해서, 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점 잡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그 각도로 또 움직여요. 한번 세팅된 값은 그 각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했으면 그 각도 안 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정했던 각도를 계속 짝짝짝짝 쓰는 거예요. 한번 이게 세팅이 되면 이 파일 안에서 그때 한번 띄워놓은 그 파일 안에서는 그게 고정값으로 적용이 돼요. 한번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원이 있다, 아니 그 여러 개의 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착착착착착 해서 바꿀 때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해서 또 END 하고 여기서 복사라고 있죠. C 누르고 여기다 누르면 복사가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복사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무데나인데 이 앞전에 복사를 안 누르면 무브 형식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고, 기준점을 통해서 이 C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는 이렇게 기준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옵션이 짧아서 이렇게 잡고 END 여기서 이렇게 잡고 눌러주시면 그냥 돌아가는 거고, 각도를 제대로 맞추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틀어진 건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0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END 치고, 그러면 이제 옵션 값이 나오죠. R 참조, 여기서 여기까지 돼 있는 거를 0도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0도로 그냥 못 맞춰요. F8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 딱 90도로도 되고 180도, 270도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돼요. 여기서 각도 0 쳐도 되는 거죠? 각도 0을 치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요 라인을 여기로 가는데 이 각도 자체를 모르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값을 0도로 못 맞추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참조값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요렇게 생긴 애를 직교 모드로 키면 여기서 딱 그 사방향만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클릭을 했을 때 0도로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축 자체가 아예 다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각도를 모르는 거예요. F8은 그쵸. 스택 나오는 거니까. 그쵸. 직교 모드를 온 시켰을 때는 0도, 90도, 180도, 270도로 딱 고정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각도로 놓든 소수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눈대중으로 맞추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CALE 스케일인데 요거는 우리 책에 보면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해서 이게 1이면 얘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은 책 먼저 보지 마시고 설명만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참조값 옵션으로 해서 R이라는 걸 똑같이 써요. 그리고 기준점이 똑같습니다. P1을 해서 기준점이 로테이트나 이거나 옵션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묶어놨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치수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150, 여기도 150, 그럼 이게 지금 정사각형의 150짜리, 길이 150짜리의 정사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로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기준점 똑같이 잡습니다. 아까 로테이트 한 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 기준으로 움직여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막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얘는 배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8 눌러가지고 하면 어쩔 때는 이게 보여요. 조그맣게. 근데 이 값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클릭을 했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클릭하는 거는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2배, 그냥 숫자로 2배로 뻥튀기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요 거리 300 나오죠. 네. 2배로 커진 거예요. 이거 반대로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소수점. 그렇죠. 이거는 배율이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보면 뭐 이렇게 쭉 가면 곱하기 3, 4, 5 이렇게 막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지금 핸드폰에서 이제 축소 같은 개념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정수로만 갑니다. 마이너스는 없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뻥튀기 되거나 축소되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점으로 가는 거예요. 0.5로 하면 반으로 줄겠죠. 0.5치가 지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거 0.5 친 거. 예. 그래서 DIST를 해서 또 거리를 재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150으로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갖고 요 밑변을 요거랑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물론 이 길이를 알면 그냥 몇일 때 몇 이렇게 쳐도 돼요. 근데 일단 제일 쉽게 하는 게 스케일 잡고 END, 이것도 똑같이 참조값이 있습니다. R 누르고 END, 여기서부터 요만한 변을 쭉 잡아서 여기까지 맞추겠다. 이해가세요? 네. 여기서 SCAL이 또 하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복사 누르고 1.5 하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얘를 요 바깥에 있는 라인을 네. 요거랑 똑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스케일. 그러면 요거를 한번 거리를 서로 알면 더 쉬워요. 요게 225예요. 큰 사각형은 SCL이 해서 이 큰 사각형을 15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중첩되지 않게 저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을게요. 여기서 참조값 R을 하고 어떤 점을 아까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갔잖아요. 지금은 225짜리를 150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하는 게 더 정확도가 있긴 합니다. 스케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했던 거 갖다가 조금만 네모인 데를 엔드점 잡아갖고 내려가서 똑같은 되나? 엔드점 했을 때 기준점이 달랐을 때는 또 확 또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될 경우에 이게 기준점을 여기 잡았을 때랑 여기 끝점을 잡았을 때랑은 또 달라요. 또 그럼 요 기준으로 해서 쭉 늘렸다 줄였다가 되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 로테이트는 마우스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편하고 이 스케일은 참조값을 쓸 때는 이 숫자 타이핑,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율 조정할 때도 이 타이핑 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있어요. 속도도 그렇고. 그런 기록지가 알았을 때 기록지를 알았을 때는 타이핑을 치는 거고, 몰랐을 때는 이렇게 참조값 여기서부터 요만한 걸 여기서 이렇게 크게 키우겠다. 그러면은 디스트로 어차피 기록지를 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리스트를 따고 하는 게 그렇게 따야 되는 게 합리적인.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스트를 하지만 실질적인 치수가 나와 있죠. 치수가 이제 모든 도면에는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900짜리 트레이를 150m 잡았다. 그러면 그게 150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900 이제 비율로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그거를 쓸 때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축적을 하면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네. 스케일 없이 그냥 확대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냥 차라리 스케일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확대, 상세도 확대를 끊을 때 1.5, 2, 3, 3.5, 4 이렇게 0.5 단위로 키웁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1.25 막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를 바로 잡을 때 또 수정할 일이 생기거나 치수를 따야 될 때는 또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약에 1단위로 끊으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는 0.5 단위로 끊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실무에는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에 대해서는 이게 요 로테이트하고는 이게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뭐라 그럴까 옵션 값이 별로 없어서.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게 이제 스트레치인데 TRETCH 이 스트레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객체 선택을 할 때 요 점이 있잖아요. 엔드점. 이 점을 포함한 윈도우 또는 클로징으로만 잡아야 돼요. 이 점을 만약에 객체 선택 요 클릭으로 딱깍 하면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치를 명령을 썼다.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때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무슨 영역? 클로징 영역으로 잡았을 때 요 두 점이 선택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두 점에 걸쳐진 이 라인 요거랑 요거 얘네들은 변경이 돼요. 값이. 그쵸. 윈도우 포인트는 잘 안 쓰는 게 윈도우 포인트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점은 포함이 되지만 객체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치는 객체하고 점하고 이게 동시에 잡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요 라인과 이 라인을 이 끝선에다가 맞추는 스트레치 명령을 쓸게요. STRETCH 여기서 클릭을 할 때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할 때 스트레치로 작업할 땐 C를 누르고 객체 선택을 가급적이면 C를 누르고 하세요. C를 누르고 이렇게 해도 다 클로징 영역으로 잡히니까 그렇죠. C 엔터 치고 이게 객체 선택 옵션 중에 C라는 거 있었잖아요. 클로징. 거기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잡힌다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잡히죠. 네. 이렇게 두 개 잡혔을 때 얘가 변경 사항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까? 요 두 선만 변경 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도 엔터 치고 그럼 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END 여기서부터 PER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 지금 요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만 움직여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 넣기로 했기 때문에 PER로 딱 또다시 스트레칭하고 C하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는 END 포인트 잡고 이렇게만 움직이죠. 여기서 또 END 이렇게 END 어디에 눌러있습니까?
요 포인트 잡고 요 포인트 잡았습니다. 그쵸? 아까는 PR로 해서 거기다 면을 맞췄고 지금은 엔드 포인트 잡은 거예요. 스트레칭. 여기에서 보면 요 변위라는 게 있는데 이 변위는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W, X, Y, Z 값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찍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이렇게 두 점을 포함한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다. 요 개념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로 명령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REC라고 해가지고 계속 썼는데 REC TANG rectangle 요게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REC TANG rectangle은 그냥 사각형 여기서 여기 포인트 P1, P2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 클릭하면 이 사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요게 참 많이 쓰여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도면 그릴 때 쓰이는데 요것도 옵션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필렛을 줘가지고 이제 원이 들어간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각도를 지정을 하면 각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REC 해서 TANG 여기서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이렇게 나오잖아요. 옵션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해서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못따기를 한번 해볼게요. 못따기 거리는 한 30 그러니까 필렛을 주는 거예요. 필렛 값 30 딱 짓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자동으로 못따기 챔퍼 못따기 챔퍼 못깎기가 필렛 네. 네. 요렇게 되고 또 다시 필렛으로 여기다가 30 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요 끝에 것만 라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이즈를 누르면 규격을 넣어야 됩니까? 요거는 지금 렉탱글 같은 경우는 길이를 설정을 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네, 그냥 박스에서 박스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해제할 때는 F에서 0 값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필렛 좀 만들었고 챔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필렛 좀 되면 이레이저가 되는 겁니까? 요거요? 개별적으로 얘도 다 폴리라인입니다. 한 번에 다 지어주는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익스플로드는 실전 이제 오늘까지 명령어는 CAD 기본 명령어 끝나고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네. 내일부터는 CAD 건축 도면을 가지고서 세팅서부터 레이어 개념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우는 명령 어떤 게 지워야 되고 어떤 게 살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블럭도 만들고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를 어떻게 따야 되고 이제 등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콘센트는 어떻게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려지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전력 쪽 과연 판넬을 우리가 몇 자리를 써야 되는지 용량 계산 이것부터 이제 엑셀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못 쫓아갈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예습하는 방법,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 이거를 저는 지금 한 번에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요거 단기간에 지금 끝낼 거 아니고 저는 올해 말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속 하면서 제가 끝날 때쯤 숙제를 드릴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엔 요렇게까지 하십시오. 네. 요거는 제가 항상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제가 약간의 테스트를 해야 좀 약간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긴장을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런 테스트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CAD 기능 시험 2급짜리. 2급짜리 도면 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근데 정해져서 점수는 얕아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챔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렉탱글 자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그냥 이렇게 박스를 그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회전을 넣는 거예요. R 이렇게 몇 도에다 들까 이렇게 딱 집어넣고 45에다 그냥 딱 때려 넣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그릴 때도 또 이렇게만 그려져요. 그렇죠. 여기서 회전을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R 쳐서 0으로 다시 맞춰 놓으면 다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쵸. R 치고 각도 치고. 영역이라는 거는 영역하고 치수는 제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역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죄송하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하고 치수에 대해서 써보지를 않으니까 저도 회전까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아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 아니고 전기니까. 그렇죠. 아니 건축에서도 실질적으로 저 영역하고 치수를 써서 그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서부터 명령어를 되게 약식으로 짝짝짝짝 알려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실무에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본기에 대해서 완전히 누락시키고 싶진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실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약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리습 창 있죠? 우리 만들었던 그거는 해두를 통해서 이거 캐리에 나가는 겁니까? 바깥으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뭐 지금 하시지 마세요.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난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라인하고 서클하고 이제 챔퍼까지 이걸 넣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요게 지금 정주임이 하고 있는 리습의 기초입니다. 로테이트는 R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OTATE 그리고 스케일 SC 이게 CAD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S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SC로 하겠습니다. 그냥 S로 할까요? 네, S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S로 가겠습니다. 네. 다른 명령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ST가 스트레치.
strETch 그리고 rec rectang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 닫고 요거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지금 불러놓고 나중에는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여기서 sc 하면 스케일 아니 s SC가 엔터 친 거죠? s SC가 엔터 친 거죠? 네 s 스케일 st 스트레치 이렇게 ro 로테이트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줬고 그리고 지금 명령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로테이트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명령이 하나 있어서 안 알려줘. 치사해? 야, 교수님한테 치사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헤드는 알 텐데 뭐로 시작해요, 알파벳? A 아, 온라인?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화면은 제가 띄워 놓을게요. 그 지금 단축키 만든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